탕클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주말에 볼만한 영화 그리고 OTT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낮에 정말 한여름인가 네, 싶은 맞습니다. 정도로 더웠는데 때마침 네. 공포 영화를 첫 번째로 가져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요새 하늘은 가을인데 온도는 굉장히 여름 같아서 네. 오늘 좀, 낮에도 더워요. 예, 덥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늦더위를 날려줄 공포 영화 먼저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새벽문 열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땐 비명 소리도. 오빠. 누가 들어왔어? 수진아! 오빠?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면. 오. 정말 무서워요. 예,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네.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예, 등골이 약간 오싹하시죠? 네. 어제 개봉한 잠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매일 밤 잠을 자면 변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목류병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예요. 매일 밤 낯선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카피가 이 영화의 어떤 그 공포 요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아내 수진 역에는 정유미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남편 현수 역은 이선균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잠이 들면 그 밤에 굉장히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드는 순간부터 이 행복한 신혼부부의 삶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선균, 정유미 이 두 배우의 호흡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네 번째 연기 호흡이고요. 전생의 부부 아니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번 작품에서도 그 리얼한 현실 생활 부부의 연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떠한 치료도 듣지 않고 매일 밤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해버리는 남편 때문에, 이런 비현실적인 공포 때문에 점점 신경쇠약처럼 변해가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는 두 배우 연기 좋고요. 또 지난 5월이죠. 76회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이미 초청이 돼서 소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이 몽유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편하게 지내야 할 장소인 이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소재도 장소도 현실적이라서 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일상적인 네. 공간이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공포, 이게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는 설정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종종 가끔 맞아요. 이 잠꼬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흠칫 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서 나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일상적인 잠이 두려움으로 변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모르는 것처럼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공포, 그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이 목류병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점점 오컬트 스릴러, 초현실 스릴러로 변해간다는 네. 것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유재선 감독, 신인 감독의 작품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연출부 출신인데 아. 원래 연출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감독님도 닮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을 우리가 봉테일이라고 하죠. 네네. 이 디테일에 강한. 네, 그렇죠. 디테일에 강한 유재선 감독님도 이 역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이 섬세한 감정 연출이나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뭐 귀신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막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 공포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예, 스승인 봉준호 감독이 네. 최근 10년에 본 가장 유니크한 공포, 스마트한 데뷔작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야, 봉 감독이 인정한 네. 그리고 인증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그 실생활 공포 또 그거 타겟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고 거래하다가 네, 맞아요. 점점점 스릴러 상황을 네. 빠지는 그 영화도 그렇고, 그게 약간 여름의 마지막 아니면 초가을의
공포 영화가 이렇게 좀 많이 개봉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한때 이제 여름 공포라는 게 굉장히 공식처럼 네. 굳어졌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덩치 큰 블록버스터들이 함께 개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마니아 취향을 가지는 공포 영화들은 네. 봄, 가을로 분산 개봉을 하는 아. 특징을 좀 갖게 됐어요. 소위 봄, 가을에 이제 이 보시면 뭐 신체 모험집이라든지 치악산, 이노센트, 노크드 하우스 같은 이런 작품들 네. 여름 대작과 추석 사이에 공포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월 30일 날 신체 모험집이라는 작품 네. 개봉을 했고 그리고 또 9월 13일에는 치악산이라고 어떤 인터넷 괴담을 바탕으로 만든 네. 익스트림 스포츠 공포 이런 작품들도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품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세계 굉장히 동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기억을 건드리는 공포를 담은 이노센트라는 작품도 개봉하는데 74회 칸 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전 세계에서 20관왕을 와. 달성한 그러니까 작품성까지 네. 인정받은 그 동심 공포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요. 또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소년 피터의 이야기 노크 더 하우스도 9월에 개봉을 합니다. 와. 네, 이제 여름에만 공포 영화다 이건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번에는 포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화면 먼저 포스터 함께 보실게요. 네. 세 편의 포스터네요. 네, 자, 너무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처음은 서태지 씨. 그렇죠. 두 번째가 아이유 아이유. 배우. 세 번째가 강다니엘. 네, 강다니엘. 네. 이 정말 콘서트 가는 거 이 피켓팅 하다가 피가 마르는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요즘은 극장에서 영화만 보지 않습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콘서트, 실황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편의 작품. 첫 번째는 아이유 콘서트에서 골든아워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에 이틀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을 했던 이더 골든아워예요. 오렌지 태양 아래 콘서트 실황인데요. 네.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자 가수 중에 최초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9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정말 성황리에 콘서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서 열심히 티켓팅 하셨다가 못 가셨던 분들, 저는 이 극장에서 보는 콘서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공연 실황 최초로 아이맥스 와. 상영을 합니다. 콘서트 규모만큼이나 극장에서도 진짜 크게 이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어요. 이 커다란 화면 그리고 극장 스피커로 듣는 아주 짱짱한 음원 생각하시면은 실제 콘서트 비용의 약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가성비 콘서트 즐길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이 중에서도 저 서태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콘서트 잘 보기 힘든 가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네. 네. 서태지 씨 콘서트 말씀하셨으니까 이어가면 뭐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TV 출연도 안 하시고 정말로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은데 영화관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콘서트 쉽지 않은 네. 가수이긴 한데 이 공연도 사실은 2017년 17년. 공연이에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던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인데요. 예. 어제부터 개봉을 했습니다. 서태지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 컴백홈, 교실이돼야, 하여가 같은 작품들 포함해서 8곡 포함해서 명곡들이 총 망라되어 있고요. 특히 방탄소년단이 스페셜 게스트로 또 참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2017년 9월에 네. 역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던 그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태지 씨 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맞습니다. 기다려왔던 그런 공연일 텐데 이 영화관으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뜨거웠던 콘서트장의 열기를 뭐 네. 90년대에도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극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극장이 사실 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네. 뮤지컬도 맞습니다. 뭐 축구 경기도 볼 때도 네. 있고요. 뭐 오페라도 볼 때도 맞습니다. 있고 다양해지는데 이런 배경은 뭘까요? 일단 현재 극장가 같은 경우는 개봉하는 작품들의 편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 콘서트 실황이 굉장히 극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점차 더 많은 작품들이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특히 사운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새로운 콘텐츠들을 극장도 발굴하는 중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실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했던 콘서트를 극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굿즈 상품들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지난 8월 30일에 개봉한 강다니엘 마이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요. 이 세계 20개 도시에서 진행했던 월드 투어의 실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 첫 주에는 특별 그 포스터를 또 선착순으로 증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재미가 또 있군요. 그렇죠. 아이유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맥스로 관람하는 고객들에게는 아이맥스 한정판 포스터 또 선물로 주고 뭐 일반 포맷은 스페셜 티켓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굿즈 개념의 상품들을 같이 선물로 해요. 그리고 또 뭐 싱어롱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뭐 이렇게 응원봉 가지고 하는 상영회도 있고요. 서태지 콘서트에서도 스페셜 티켓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패션을 입고 함께 극장에서 영화 보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어떤 추억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조금 새로운 그 같이 응원 문화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네. 네, 이 콘서트에 다녀왔던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네, 네, 네. 또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또 그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OTT 작품이라고요. 네, 저희가 한참 서태지 씨 이야기하면서 90년대 이야기했는데 정말 1990년대의 이 레트로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서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음악이 너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데려다 주길. 고민주, 너 나 알아보겠어?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넌 빠져버렸어. 내가 진짜 98년으로 간 거였어? 날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를 약속할게. 너가 어떤 시간에 있든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처음에 그 카세트 테이프가 보이고 네. 과거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냥 뭐 평범한 타임슬립인가? 요새 워낙 시간 여행하는 작품들 많으니까 네. 하시겠지만 요 분위기 딱 보신 분들 바로 알아채실 것 같아요. 내일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되는 너의 시간 속으로는요. 네. 대만의 정말 인기 드라마죠. 상견니의 네. 리메이크작입니다. 총 아하. 12부작이고요. 상친자라는 말 굉장히 그쵸. 유명해요. 상견니의 팬. 그렇죠. 상견니를 너무 좋아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 팬들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아시아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주인공, 이 역에는 전여빈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운명처럼 98년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고 남자친구가 똑같이 생긴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된 이 미스터리 로맨스죠. 안효섭 배우가 그 사망한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고 98년에 돌아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또 남자 역. 그래서 1인 2역을 연기했고요. 강훈 배우가 안효섭 배우의 친구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 리메이크 작품이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게 살짝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리메이크를 했다는 것은 다른 배우의 얼굴로 내가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그 재미, 또 하나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정서를, 로맨스 정서를 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상친자라고 밝히셨을 만큼 이 작품을 좋아해서 이 리메이크 하지 않았으면 생각도 했지만 원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 작품을 리메이크작을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원작에서 진짜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98년과 2023년을 오가는 그야말로 애절한 로맨스인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좋아
좋아하는 음악들, 한국적인 감성, 그리고 이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음악도 뭐 뉴진스가 부르는 아름다운 구속부터 아주 이 옛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간 노래가 이게 이제 그 뉴진스의 네. 목소리를 듣는 그 예전에는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맞습니다. 구석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교복의 풋풋한 이런 맞습니다. 대만의 그 네. 로맨스가 어떻게 또 우리나라 감성으로 리메이크 됐는지도 만나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